네, 통합문화 프롬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남북한의 박물관, 미술관 얘기를 나눠봤고요. 3부에서는 산업, 미술 전시회, 좀 생소하죠? 이번에 모실 전문가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남북 디자인을 연구하셨고 대학에서 디자인을 현재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 중앙대학교의 최희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좀 오늘 편안하게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영 패널 세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님, 조혜진님, 김한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부에서 마찬가지로 좀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뼈 있는 질문 또는 궁금한 질문 얼마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가 산업미술 전시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입에 잘 안 붙어요. 네, 산업미술 전시회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딱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북한은 외래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 전시회라고 하면 이제 금방 아실 텐데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 북한 디자인을 연구할 때 자료 찾기가 조금 수월치 않았던 부분이 한국은 뭐 대학 학부명도 있고 또 법안에도 법조문에도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또 마케팅에서도 많이 디자인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전시하면 이렇게 와 닿으실 텐데 산업미술 전시 그러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는 디자인이라는 외래 용어를 쓰지는 않는 거죠? 예, 제가 보긴 봤지만 그거는 건축에서 해외 홍보하는 자료, 도료집 같은 데서는 그런 데서 쓰기는 하지만 약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주된 용어는 아니다. 산업미술이라고 부르고요. 미술의 한 장르예요. 그래서 조각, 공예, 뭐 조서나 회화처럼 일종의 미술의 한 장르로선 산업미술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하나의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뭐 설계도라든지 예시안을 보여줄 때는 도안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도안. 도안은 옛날에 전통시대에도 미술사로 보자면 전통시대에도 어떤 것에 대한 그 묘사화를 도안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도안은 일종의 근대 디자인의 그 번역어로서 디자인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작품을 얘기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옷은 우린 패션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의상 도안, 그다음에 뭐 기계 트락도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 형태 도안, 뭐 그 외에도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얘기도 아마 잘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얘기할 땐 상표, 뭐 포장 도안에서 도안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 큰 차이점일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미술 전시가 아무래도 시간도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시를 보기는 조금 어렵고 국가 뭐 예를 들면 당창건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화국 창립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에 주로 2012년도부터는 개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반면에 한국은 이제 여러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전시회를 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개인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별한 초대전으로 열기도 하고요. 또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공공디자인, 도시 디자인을 좀 하겠다 그러면 공모전을 열기도 하고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학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관이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어요. 미술 전람회 안에 거기 안에서 회화와 조각과 공예가 다 어우러져 있었는데 공예 파트 안에서 상공미술이라고 하는 전람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공예 파트 안에 응용미술과가 파트가 있어서 또한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게 1965년도에 이렇게 상공부의 무역진흥과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별도의 전시회를 연 거는 이제 1966년부터 시작됩니다. 북한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유사한데요. 북한도 공예와 디자인이 이렇게 따로 도안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다가 전시회도 같이 열어요. 근데 이게 70년도까지 붙어 있다가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서 70년도에 전국 산업미술 전람회가 열고 국가 단위로 시작된 거는 1984년도 이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은 조금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국가 주도로 시작됐다는 거는 두
그러니까 남과 북이 공통점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과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에서의 벌어지는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예. 네, 네, 네. 사회주의와 뭐 시장 경제 뭐 다르죠. 자본주의.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이 주도가 돼서 네. 자발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기업 중심으로 조금 전환되기 시작한 게 70년도를 지나서 이제 네. 80년도로 넘어가면서 네. 조금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그 외에도 국가 중심으로 되는 건 대기업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좀 역량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서는 국가 중심의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아래에 있는 기관에서 그렇죠. 예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계획경제라고 하는 네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당 중심에 있는 전체적인 경제 밑그림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업미술가들이 파견돼서 있는 조직이 네. 할당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할당받은 작품을 가지고 각 기업소 공장에다 이렇게 작품을 내는 네네. 그런 시스템이고요. 전시회는 아무래도 개인이 막 그린 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 필요한 뭐 철도성에서 필요한 거, 네네. 체육성에서 필요한 거, 보건성에서 필요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공무원의 성격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예. 혹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산업미술 전시회 타는 출품작 같은 것들도 원래 북한이 집단 창작을 많이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도안이라는 표현, 그것도 집단 창작? 예, 그 부분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선전화라고 하는 부분, 선전화. 예, 네네네. 포스터 네. 디자인을 북한에서는 사실 디자인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네네. 출판 인쇄 미술로 취급을 하는데요. 저희 쪽에서 남쪽에서 보면 그래픽 디자인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작가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한 작품인데도 막 3명, 4명까지도 붙어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명이 의견을 내서 합평회를 통해서 작품 평가도 하고 검열도 받고 사상의 이데올로기가 맞지 않는 부분은 전시회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단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는 뭐 어떤 물병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브랜드 서비스가 나와도 네. 이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예, 여러 가지의 이제 기초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요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거기에 의해서 네. 창작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무래도 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번째 통합문화 포럼 3부 두 번째 파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